내년 임관식 날 화장 잘 받게 해줘야겠다. 기대해라. 임관식을 불과 몇 시간 앞둔 밤 한 부사관 후보생은 동기생의 잔인한 폭행에 피멍으로 만신창이가 됩니다. 그녀가 마지막 희망을 걸고 제출했던 마음의 편지는 오히려 훈육관의 손에 찢겨 가해자에게 전달되었고 끔찍한 보복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침내 임관식 당일 멍든 얼굴을 두꺼운 화장으로 필사적으로 가린 조카를 본 한 여성이 조용히 차로 돌아갑니다. 그녀는 단순한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부대장의 지휘 계통을 무시하고 이 모든 것을 뒤엎을 수 있는 육군수사단 광역수사대 팀장이었습니다. 자신의 부대가 외부 수사팀에 의해 순식간에 장악당하는 것을 무력하게 지켜봐야 했던 학교장, 그리고 축제의 주인공에서 한순간에 범죄자로 전락한 가해자들에게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채널 성장에 큰 힘이 됩니다. 무료로 할 수 있는 소중한 응원, 더 통쾌하고 밀도 높은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폐부로 끼쳐오는 것은 흙먼지와 화약 냄새, 그리고 수백 명의 동기들이 내뿜는 지독한 땀 냄새가 전부였다. 대한민국 육군 부사관학교의 마지막 종합훈련. 임관식을 불과 일주일 앞둔 훈련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 각계 전투 교장을 기어가는 김민지 후보생의 팔꿈치는 이미 감각이 없었다. 찢어진 전투복 사이로 스며든 흙과 자갈이 피가 맺힌 상처를 파고들었지만 고통을 느낄 여유조차 없었다. 김민지 후보생. 동작 그만. 지금 그걸 포복이라고 하나? 이모가 군 수사단 간부면 포복도 대신해주나? 확성기를 타고 날아온 훈육관 황 중사의 비아냥 섞인 고함에 민지의 어깨가 돌처럼 굳었다. 주변의 모든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로 향했다. 동정이나 걱정의 눈빛은 없었다. 그저 전연 때문에 또 전체가 고생하겠군 하는 지겨움과 냉소뿐이었다. 민지는 이를 악물고 흙바닥에 머리를 쳐박았다. 아닙니다.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다. 목소리 그것밖에 안 나오나? 전 후보생 김민지 후보생 때문에 훈련장 10분간 추가 포복 실시. 분노와 원망이 섞인 동기들의 거친 숨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왔다. 민지는 눈물이 터져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 아래 집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었다. 지옥은 바로 이곳이었다. 그리고 그 지옥의 중심에는 몇 주 전까지만 해도 가장 든든한 동기였던 박지현 후보생이 있었다. 박지현은 모두가 인정하는 에이스였다. 여자 후보생임에도 불구하고 체력 측정에서 남자들을 압도했고 굵고 카랑카랑한 목소리는 훈육관들의 신임을 얻기에 충분했다. 민지 역시 그런 박지현을 존경했고 따랐다. 문제는 그놈의 영상통화 한 번에서 시작되었다. 가족과의 주말 영상통화 시간. 민지의 어머니는 순진한 얼굴로 화면 너머의 딸에게 자랑스럽게 외쳤다. 우리 민지. 임관식 날 이모가 꼭 간대. 마침 그날 부대에 일이 있어서 들른다나 봐. 우리 서연이가 중령인데 육군수사단 팀장이래. 너 힘들게 하는 사람 있으면 다 말해. 민지는 질색하며 엄마 그런 말 좀 하지 마. 라고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다. 바로 옆에서 차례를 기다리던 박지현 무리가 그 말을 똑똑히 들었던 것이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변했다. 존경과 동경의 대상이었던 박지현은 민지를 향한 노골적인 적의를 감추지 않았다. 좋겠네, 김민지. 이모가 육군수사단 중령이라서. 그날 밤 쉬는 시간 관물대를 정리하는 민지에게 박지현이 차갑게 말을 걸었다. 우리는 뼈 빠지게 고생해서 겨우 하사다는데 누구는 이모백으로 편하게 군 생활하겠네. 안 그래? 옆에 있던 최 후보생이 거들었다. 어쩐지 훈육관님들도 너한테는 좀 다르다 했어. 이게 다 백 때문이었구만. 아니야. 그런 거 절대 아니야. 민지는 당황해서 손을 내저었지만 박지현은 비웃음을 날렸다. 아니긴 뭐가 아니야. 재수 없는 년. 너는 그냥 내 존재 자체가 우리 같은 흙수저들 기만하는 거야. 그날 밤 악몽이 시작되었다. 훈육관들의 야간 순찰이 끝난 새벽 1시. 모두가 잠든 생활관에서 민지는 조용히 끌려나갔다. 눅눅한 세제 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뒤엉킨 1층의 세탁 건조장.
CCTV 사각지대인 그곳에서 민지는 처음으로 폭력의 공포를 마주했다. 야, 김민지. 박지현이 민지의 멱살을 거칠게 움켜쥐었다. 훈련으로 단련된 그녀의 악력은 민지가 숨을 쉬기 힘들 정도였다. 내가 그렇게 잘난 이모 둬서 좋겠다. 근데 어쩌나 여기선 내가 왕인데. 내 이모는 여기 없잖아. 지연아, 왜 이래? 내가 잘못했어. 내가. 닥쳐. 박지현의 손이 민지의 뺨을 후려쳤다. 짝 하는 소리가 눅눅한 공간을 울렸다. 민지는 귀가 먹먹해지며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쓰러졌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말해봐, 이 빽 좋은 년아. 내가 잘못한 건 우리 앞에서 그 잘난 이모 얘기를 꺼내게 한 거야. 우리는 말이야, 이 임관식에 목숨 걸었어. 여기서 떨어지면 갈 데도 없다고. 근데 너 같은 년은 그냥 취미로 군대 온 것 같아서 말이야. 박지현의 발길질이 이어졌다. 그녀는 영리했다. 제복에 가려지는 복부와 옆구리, 허벅지만을 골라 찼다. 비명을 지르려 하면 입을 틀어막았고 반항하려 하면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민지는 그저 온몸을 웅크린 채 이 시간이 끝나기만을 빌었다. 임관식까지 일주일. 딱 일주일만 버티자. 그것이 민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다짐이었다. 고통은 매일 밤 반복되었다. 박지현과 그 무리들은 민지를 조롱하고 짓밟는 것을 일종의 유의처럼 즐겼다. 훈련 중에 일부러 민지의 군장을 무겁게 만들었고 식사 시간에 몰래 발을 걸어 식판을 엎게 했다. 그럴 때마다 황 중사는 어김없이 민지만을 질책했다. 김민지 후보생, 동기들한테 피해주지 마라. 이모 얼굴에 먹칠할 건가? 박지현 무리는 뒤에서 조용히 낄낄거렸다. 민지는 깨달았다. 황 중사는 모든 것을 알거나 혹은 알면서도 방조하고 있었다. 그는 이 군기 바짝 든 박지현 후보생이 중대의 분위기를 잡는 것을 내심 즐기고 있었다. 임관식을 나흘 앞둔 밤 민지는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옆구리의 멍은 이제 숨을 깊게 들이쉬는 것조차 고통스럽게 만들었다. 더 무서운 것은 박지현의 속삭임이었다. 어제 저녁 점호 직전 그녀가 민지의 귀에 대고 웃으며 말했다. 임관식 날 얼굴 좀 예쁘게 해줘야겠다. 화장 잘 받게. 기대해. 이대로라면 임관식 날 가족들 앞에 서기도 전에 무슨 짓을 당할지 몰랐다. 공포가 이성을 마비시키기 직전 민지는 마지막 지푸라기를 잡기로 결심했다. 생활관 복도 끝 학교장의 얼굴 사진과 함께 걸려있는 후보생 인권 상담함. 일명 마음의 편지였다. 익명성이 철저히 보장되며 훈육관을 거치지 않고 학교 주임원사나 학교장에게 직접 전달된다는 그 붉은 철제 상자. 민지는 모두가 잠든 새벽 2시 복통을 호소하며 화장실에 가는 척 빠져나왔다. 비상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복도를 비추는 가운데 떨리는 손으로 작은 수첩을 찢어 편지를 썼다. 손이 너무 떨려 글씨가 날아갔다. 살려주십시오. 박지현 후보생 외 2명에게 상습적인 폭행과 가혹 행위를 당하고 있습니다. 세탁 건조장에서 그녀는 차마 이모의 이야기는 적지 못했다. 그것이 모든 일의 발단이었지만 왠지 그 사실이 알려지는 것이 두려웠다. 황 중사에 대한 원망도 감히 적지 못했다. 그저 이 지옥 같은 폭력만을 멈춰달라고 애원했다. 민지는 누구도 보지 않는 틈을 타 편지를 붉은 상자 깊숙이 밀어넣었다. 제발 제발. 훈육관님이 아닌 다른 분이 봐주세요. 다음 날 아침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다. 황 중사의 표정은 평소와 다름없었다. 오히려 기분이 좋은 듯 콧노래까지 흥얼거렸다. 민지는 불안했다. 혹시 아직 편지를 못 본 걸까? 하지만 그 희미한 희망은 오후 훈련 시간에 산산조각 났다. 훈련장 구석에서 황 중사가 박지현 후보생을 따로 불러 이야기하는 것을 목격한 것이다. 둘의 거리는 멀었지만 황 중사가 박지현의 어깨를 툭툭 치며 인자하게 웃는 모습은 똑똑히 보였다. 그리고 박지현은 뒤돌아서며 민지를 향해 지옥의 악마와도 같은 섬뜩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날 밤 민지는 다시 세탁 건조장으로 끌려갔다. 이번에는 박지현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무리 4명이 민지를 완벽하게 포위했다. 야, 김민지.
박지현이 민지의 뺨을 가볍게 툭툭 쳤다. 내가 감히 날 찔러? 이게 같은 년이. 민지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마지막 동아줄이 썩은 밧줄이었음을, 아니 자신을 묶을 올감이었음을 깨달았다. 황 중사는 그 편지를 발견하고 즉시 찢어버렸다. 임관식을 코앞에 두고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터지는 것을 그는 원치 않았다. 자신의 경력에 흠집이 가는 것은 물론이고 상부에 보고하는 절차도 귀찮았다. 그는 박지현을 불렀다. 박 후보생. 김민지가 널 찔렀더군. 어린애 장난 같은데 아주 귀찮게 됐어. 안 그래도 자네 이모가 수사단에 있다고 해서 신경 쓰이는데 말이야. 임관식 전까지 시끄러운 소리 안 나오게 동기들 관리 잘해. 알지? 내가 박 후보생 믿는 거. 황 중사는 이것이 훈육이라고 생각했다. 훈육관님이 그러시더라. 요즘 애들 정신력이 빠져서 문제라고. 박지현은 민지의 배를 무릎으로 찍어 올렸다. 내까지 뺑 믿는 년 하나 때문에 우리 중대 전체가 욕먹는다고. 내가 책임져야지. 폭행은 이전보다 훨씬 잔혹하고 길었다. 그들은 민지의 입에 더러운 세탁망을 물려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했다. 임관식 날 화장 잘 받게 해준다고 했지? 박지연은 자신의 손가락에 낀 남자친구에게 받았다는 딱딱한 반지를 만지작거렸다. 그리고 그 반지를 낀 주먹으로 민지의 왼쪽 눈두덩이와 뺨을 망설임 없이 내리쳤다. 민지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바닥에 쓰러져 의식을 잃었다. 드디어 임관식 날이 밝았다. 며칠간 잠을 설친 민지는 새벽 4시 누구보다 먼저 기상했다. 아니, 사실은 한숨도 자지 못했다. 의무실에서 몰래 훔친 진통제 몇 알로 버티고 있었다. 왼쪽 눈은 괴물처럼 부어올라 제대로 떠지지도 않았고 뺨은 시퍼런 멍을 넘어 검붉게 변해 있었다. 입술은 터져 피딱지가 흉하게 앉았다. 박지현이 남긴 임관식 선물이었다. 민지는 화장실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에는 군인이 아닌 공포에 질려 넋이 나간 한 여자가 서 있었다. 이 얼굴로 엄마를, 이모를 어떻게 보지? 그녀는 동기에게 몰래 빌린 가장 두꺼운 파운데이션과 컨실러를 꺼냈다. 마치 벽에 시멘트를 바르듯 자신의 상처 위에 화장품을 겹겹이 덧칠했다. 멍 자국을 가리기 위해 필사적으로 문질렀다. 한 겹, 두 겹, 세 겹. 고통의 신음이 절로 나왔지만 멈출 수 없었다. 1시간 가까이 사투를 벌인 끝에야 겨우 흉측한 멍의 색깔이 옅은 갈색 정도로 가려졌다. 완벽하진 않았지만 이목구비가 뒤틀린 것처럼 부자연스러운 화장이 완성되었다. 부사관학교 연병장에는 이른 아침부터 축제의 열기가 가득했다. 군악대의 힘찬 연주가 울려 퍼졌고 전국 각지에서 모인 가족들은 자랑스러운 아들, 딸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기 위해 분주했다. 민지의 엄마 이서영과 이모 이서현 중령도 참석자 석 앞자리에 앉아 있었다. 이서영은 아침부터 눈가가 촉촉했다. 어머 서연아, 저기 우리 민지 좀 봐. 맨 앞줄에 섰네. 아이고 저렇게 늠름할 수가. 고생해서 얼굴이 반쪽이 됐어. 쟨 어쩜 저렇게 화장을 짙게 했니? 오늘 주인공이라고 멋부렸나 봐. 호호. 이서현 중령은 그런 언니의 말에 옅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녀의 눈은 단상 위에 도열한 조카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이 중령의 눈은 평범한 이모의 눈이 아니었다. 그것은 수십 년간 수많은 범죄자들과 거짓말쟁이들을 상대해 온 육군수사단 광역수사대 팀장의 날카로운 눈이었다. 그녀의 눈에 민지의 모습은 어딘가 부자연스러웠다. 걸음걸이가 미세하게 절뚝거려. 왼쪽 다리를 약간 끄는군. 그리고 저 화장. 저건 멋을 부린 화장이 아니야. 필사적으로 무언가를 가리려는 분장에 가까워. 평소 화장기 없는 얼굴만 보던 조카의 어색한 분칠은 그녀의 직업적 본능을 날카롭게 자극했다. 게다가 민지는 가족석을 향해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은 입꼬리만 겨우 올라간 채 눈은 전혀 웃고 있지 않았다. 마치 겁에 질린 사람처럼 보였다. 이에 본관은 육군 부사관 학교장으로서 이들의 임관을 명하는 바입니다. 학교장 박진수 대령의 우렁찬 선포와 함께 모든 후보생이 일제히 경례를 붙였다. 충성. 민지도 목이 터져라 외쳤다. 눈물이 핑 돌았다.
이것은 기쁨의 눈물이 아니었다. 드디어 이 지옥이 끝났다는 안도감, 그리고 이 끔찍한 몰골로 가족 앞에 서야 하는 자신에 대한 처절한 연민이었다. 그녀는 애써 입꼬리를 당겨 웃었다. 엄마와 이모를 향해 가장 밝은 미소를 지어 보였다. 임관식이 끝나고 가족들이 일제히 연병장으로 쏟아져 나왔다. 이서영은 우리 딸, 을 외치며 민지에게 달려가 꽃다발을 안기고 힘껏 껴안았다. 장하다 우리 민지. 고생했어. 정말 고생 많았어. 민지는 엄마의 품에 안기는 순간 자신도 모르게 숨을 멈췄다. 엄마의 손이 어젯밤 박지현에게 무차별적으로 맞은 옆구리를 강하게 눌렀기 때문이었다. 아주 짧은 신음이었지만 민지는 고통을 참아내며 얼굴을 미세하게 찡그렸다. 그것을 바로 옆에서 지켜보던 이서현 중령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었다. 엄마 이서영의 품에 안긴 민지가 터뜨린 그 짧은 신음. 그것은 연병장의 그 어떤 군악대 소리나 확성기 소리보다도 이서현 중령의 귓속에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이 중령의 온몸에 찬물이 끼얹어진 듯한 감각이 스쳤다. 모든 감각이 곤두섰다. 그녀는 방금 전까지 조카의 임관을 축하하던 이모가 아니었다. 그녀는 수십 건의 강력 범죄 현장에서 단 하나의 거짓 숨소리도 놓치지 않는 육군수사단 광역수사대 팀장이었다. 언니. 이 중령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다. 이서영은 여전히 감격에 겨워 딸의 등을 토닥이고 있었다. 언니, 나 민지랑 잠깐 할 얘기가 있어. 저기 본부석 뒤에 시원한 물 파는 곳 있던데 언니가 물 좀 사다 줄래? 민지도 목마를 텐데. 나는 민지 계급장 삐뚤어진 것 좀 바로 달아주고 있을게. 이서영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채 환하게 웃었다. 아이고, 우리 서연이가 제일 꼼꼼하지. 그래, 그래야지. 우리 딸 목마르지? 엄마가 금방 다녀올게. 이서영이 인파 속으로 분주하게 뛰어가는 그 몇 초의 시간. 이서현 중령은 민지의 어깨를 단단히 붙잡고 인적이 드문 연병장 구석, 본부석의 거대한 그늘 아래로 끌어당겼다. 축하의 열기로 소란스러운 주변과 달리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얼어붙었다. 이 중령은 민지의 턱을 가볍게 하지만 거부할 수 없는 힘으로 잡아 돌렸다. 그리고 자신의 눈을 정면으로 마주보게 했다. 김민지 하사. 그녀는 조카를 계급으로 불렀다. 민지는 저도 모르게 예 이모. 라고 대답했다가 황급히 예 이모님. 이라고 정정하려 했지만 이모의 눈빛에 입이 얼어붙었다. 그 눈은 이모의 눈이 아니었다. 그것은 피의자를 신문하는 수사관의 눈이었다. 왼쪽 뺨 화장. 누가 했어? 질문이 아니었다. 취조였다. 분장 수준이야. 이 정도면 멍 자국을 가리려고 스펀지가 아니라 주걱으로 펴바른 수준이라고. 아까 엄마가 안을 때 신음소리 냈어. 옆구리 맞았지. 걸어올 때 왼쪽 다리 미세하게 절었다. 허벅지나 정강이에도 상처가 있나 보군. 말해. 누가 그랬어? 그 순간 민지가 버티고 있던 마지막 둑이 무너져 내렸다. 지난 몇 주간 지옥 같은 공포를 견디게 했던 임관식만 끝나면이라는 주문이 깨져버렸다. 이모의 정확한 지적은 위로가 아니라 자신이 얼마나 처참한 상태인지를 확인시켜주는 선고와도 같았다. 이모. 흐흐. 민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어린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렸다. 두껍게 바른 화장품이 눈물과 뒤엉켜 흉측하게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이 중령은 말없이 민지 옆에 쪼그려 앉아 조카의 등을 천천히 하지만 단단하게 쓸어주었다. 주변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울어. 다 울고 말해. 지금부터 내가 하는 모든 말은 이모가 아니라 육군수사단 수사관이 듣는 공식적인 진술이야. 똑똑히 말해야 해. 민지는 울음 섞인 목소리로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박지현 후보생의 이름 그리고 그녀의 무리들. 이모가 수사단 중령이라는 거. 그걸 듣고 나서부터 그녀는 그것이 모든 일의 발단이었다고 고백했다. 건조장에서의 상습적인 폭행, 인격 모독, 식판을 엎었던 일까지. 그리고 가장 절망적이었던 순간을 이야기했다. 마음이. 편지를 썼어요. 살려달라고. 인권 상담함에. 썼는데. 그런데
이 중령의 목소리가 한층 더 낮아졌다. 방금 전까지 조카를 다독이던 손길이 멈췄다. 황 중사님이 그걸 박지연한테 말했어요. 이서연 중령의 눈에서 모든 온기가 사라졌다. 훈육관님이 저보고 정신력이 빠졌다고. 박지연한테 동기 관리 잘하라고. 그리고 어젯밤에 임관식 선물이라고. 반지 낀 주먹으로. 흑. 이것은 단순한 후보생 간의 폭행 사건이 아니었다. 지휘 계통에 의한 조직적인 은폐, 가혹 행위 방조, 그리고 명백한 보복 폭행 교사였다. 군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범죄 중 하나가 가장 모범적이어야 할 부사관학교의 심장부에서 벌어진 것이다. 이 중령은 민지를 일으켜 세웠다. 그녀의 손은 분노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민지야, 잘 들어. 넌 아무 잘못 없어. 넌 피해자고 아주 용기 있게 버텨냈어. 그리고 지금 나한테 사실대로 다 말했어. 그걸로 내가 할 일은 다 끝난 거야. 그녀는 조카의 눈물을 손으로 닦아주었다. 흘러내린 화장품 아래로 드러난 검붉은 상처가 그녀의 분노에 불을 질렀다. 이제부터는 이모 일이야. 아니, 육군수사단의 일이다. 언니 오면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이모가 급한 군대 일 생겨서 먼저 차에 가 있으래라고만 전해. 그리고 즉시 내 차로 가. 문 잠그고 누구와도 대화하지 말고 전화도 받지 마. 내가 갈 때까지 차에서 한 발자국도 나오지 마. 이건 명령이야. 알겠나? 네. 네. 알겠습니다. 민지는 본능적으로 차렷 자세를 취하며 대답했다. 이서연 중령은 조카의 어깨를 마지막으로 한번 꽉 쥐어준 뒤 망설임 없는 걸음으로 학교 본관 건물을 향해 걸어갔다. 그녀의 발걸음은 더 이상 임관식에 참석한 가족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전쟁터로 향하는 지휘관의 발걸음이었다. 이서연 중령은 학교 장실로 향하지 않았다. 그녀는 먼저 인파를 해치고 주차장에 세워둔 자신의 검은색 민간 차량으로 돌아왔다. 이미 민지와 언니 이서영이 겁에 질린 표정으로 차 안에 앉아 있었다. 언니, 지금부터 내 말 잘 들어. 민지가 여기서 아주 안 좋은 일을 당했어. 이서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서연아. 그게 무슨. 지금 설명할 시간 없어.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범죄야. 언니는 민지 데리고 지금 당장 이 부대를 빠져나가. 그리고 내가 연락할 때까지 절대 아무한테도 연락하지 마. 민지 병원부터 데려가서 상해 진단서 끊어. 정신과 상담 기록까지. 내가 아는 병원 주소 찍어줄게. 그 병원에서 당장 입원 수속 밟아. 이건 민지를 보호하기 위한 최우선 조치야. 빨리. 이 중령의 단호한 명령에 이서영은 울음을 터뜨릴 새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동생이 지금 평소의 모습이 아님을 직감했다. 이 중령은 민지의 손을 한번 꽉 잡아주었다. 괜찮아. 이모가 다 해결할게. 넌 그냥 피해자로서 치료받을 준비만 해. 언니의 차가 부대 정문을 빠져나가는 것을 확인한 이 중령은 자신의 차에 홀로 남아 숨을 골랐다. 그리고 암호화된 군용 휴대전화를 꺼내 단축번호 1번을 길게 눌렀다. 육군수사단장, 그녀의 직속 상관이자 그녀를 가장 신뢰하는 지휘관이었다. 단장님 충성. 이서연 중령입니다. 이 중령. 조카 임관식이라고 휴가 내지 않았나? 축하하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단장님, 현장에서 긴급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공기가 순간 무거워졌다. 말해봐. 육군 부사관학교입니다. 제 조카가 오늘 임관한 김민지 하사입니다. 방금 김 하사로부터 후보생 시절 상습적인 폭행 및 가혹 행위를 당했다는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이 중령은 감정을 철저히 배제하고 사실만을 보고했다. 가해자는 동기생 박지현 외 3명. 문제는 훈육관 황 중사가 피해자의 정식 문제 제기, 즉 인권 상담함 투서를 묵살하고 오히려 이 사실을 가해자에게 누설하여 보복 폭행을 교사한 정황이 명백합니다. 피해자의 신체에서 멍과 부기 등 상해 흔적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황 중사라고. 단장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학교 자체 조사는 명백한 은폐 시도가 있었기에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본부 광역수사대의 즉각적인 현장 출동 및 수사 개시를 요청합니다. 학교장에게는 아직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수사팀 도착과 동시에 통보하여 증거 인멸을 시도할 시간을 원천 차단하는 것이 최선이라 사료됩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알겠네. 이 중령 판단이 맞아. 현역 훈육관이 개입된 은폐교사라. 이건 보통 일이 아니군. 지금 즉시 가장 가까운 대전광역수사대에 지시하지. 자네는 지금부터 내 직속으로 현장 상황을 통제하게. 수사팀 도착 예상 시간 30분. 자네는 지금 즉시 학교장실로 가서 수사팀이 정문을 통과하는 즉시 내 이름으로 수사 개시 통보 및 현장 보전 명령을 하달하게. 학교장이 반발할 경우 내가 직접 통화하겠다고 전해. 그리고 조카 잘 챙기게. 명심하겠습니다. 단장님, 피해자는 이미 안전하게 부대 외부 병원으로 이송 조치 완료했습니다. 잘했네. 역시 이 중령이야. 시작하게. 전화가 끊겼다. 30분. 그 시간 안에 모든 것이 결정될 터였다. 이 중령은 차 시동을 껐다. 임관식의 축포 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도는 듯 했다. 그녀는 차에서 내려 전투복 매무새를 가다듬었다. 중령 계급장이 유난히 차갑게 빛났다. 그녀는 더 이상 망설임 없는 걸음으로 학교 본관 박진수 대령의 집무실을 향해 걸어갔다. 육군 부사관 학교장 박진수 대령은 성공적인 임관식에 한껏 고무되어 있었다. 외부에서 온 내빈들을 배웅하고 집무실로 돌아와 막 넥타이를 풀던 참이었다. 집무실에는 방금 전 행사를 함께 치른 학교 주임원사도 함께 남아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아, 주임원사님. 이번 기수도 아주 훌륭합니다. 황 중사가 중대를 아주 꽉 잡고 잘 키웠어요. 하. 그렇습니다, 학교장님. 특히 박지연 하사 같은 자원은. 그때 노크 소리와 함께 비서실의 부관이 다급한 표정으로 들어왔다. 학교장님, 육군수사단 이서현 중령님께서 면담을 요청하십니다. 아까 임관식에 참석했던 김민지 하사의 이모 되시는 분입니다. 박 대령은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다. 아, 이 중령? 반가운 분이지. 모시게. 주임원사님도 같이 인사하시지요. 그는 수사단 소속의 영관급 장교와 인맥을 터두는 것이 나쁠 것 없다고 생각했다. 문이 열리고 이서연 중령이 절도 있는 걸음으로 들어와 경례를 붙였다. 충성. 학교장님, 이서연 중령입니다. 아, 어서 오십시오, 이 중령님. 하. 조카 임관 축하드립니다. 아주 훌륭한 자원입니다. 박 대령은 악수를 청하며 환하게 웃었다. 이 중령은 악수에 응하지 않고 박 대령과 주임원사를 차갑게 번갈아 보았다. 학교장님, 오늘 임관한 김민지 하사. 제 조카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훌륭. 이게 학교장님께서 훌륭하다고 말씀하신 자원의 현재 상태입니다. 이 중령은 말을 끊고 자신의 휴대전화를 들어 박 대령의 책상 위에 내려놓았다. 방금 전 민지에게서 전송받은 사진이었다. 화장을 지우자 드러난 끔찍한 멍 자국과 부어오른 뺨, 피딱지가 앉은 입술. 박 대령과 주임원사의 미소가 동시에 얼굴에서 사라졌다.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훈련 중에 다친 겁니까? 박 대령의 목소리가 당황으로 떨렸다. 훈련이 아닙니다. 이 중령의 목소리가 집무실을 울렸다. 지난 몇 주간 동기생 박지현 외 3명에게 상습적으로 당한 구타와 가혹 행위의 결과입니다. 장소는 주로 훈육관이 순찰하지 않는 세탁 건조장이었습니다. 박지현. 하사 말입니까? 그럴 리가. 황 중사가. 주임원사가 자신도 모르게 황 중사의 이름을 내뱉었다. 이 중령의 눈이 주임원사를 향했다. 황 중사. 맞습니다. 주임원사님. 그녀는 주임원사를 정확히 지목했다. 김민지 하사는 일주일 전 인권 상담함을 통해 이 사실을 정식으로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황 중사는 이 보고를 묵살하고 오히려 가해자인 박지현 하사에게 피해자의 신원을 노출하며 동기 관리 잘하라고 부추겼습니다. 그 결과 제 조카는 어젯밤 임관식 전날에도 보복 폭행을 당했습니다. 박 대령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 중령님.
이건 제가 철저하게 조사해서. 늦으셨습니다, 학교장님. 이 중령은 박대령의 말을 다시 한번 잘랐다. 저는 지금 이 자리에 김민지 하사의 이모로 온 것이 아닙니다. 육군수사단 광역수사대 팀장 이서현 중령으로 온 것입니다. 박대령은 숨이 멎는 것 같았다. 방금 전 육군수사단장님께 본 사안의 심각성을 보고드렸습니다. 학교 자체 조사는 명백한 은폐 시도가 있었기에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 본부 광역수사팀에 즉각적인 수사 개시를 요청했습니다. 이 중령은 자신의 손목시계를 내려다보았다. 정확히 약속된 30분이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리고 학교장님. 이 중령이 박대령을 차갑게 바라보았다. 제 수사팀이 지금 막 정문을 통과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금부터 이 부사관학교는 지휘 대상이 아닌 수사 대상입니다. 육군수사단장님 명령입니다. 현 시간부로 본교 소속 황중사, 박지현 하사, 최미영 하사, 이수진 하사를 직무 정지 및 격리 조치하며 학교 본부 및 생활관 일부를 수사 목적으로 통제합니다. 학교장께서는 관련자 전원에게 현 위치 대기 및 모든 증거물 보전 명령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모든 증거물에 대한 접근은 수사단에 의해서만 통제됩니다. 박진수 대령과 주임원사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바로 그때 집무실 전화기가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다. 위병소에서 걸려온 다급한 전화였다. 박진수 대령의 집무실 전화기가 비명처럼 울려 퍼졌다. 위병소에서 걸려온 다급한 목소리가 수화기를 뚫고 나왔다. 학교장님, 지금 육군수사단 차량 여러 대가 정문을 이미 통과했습니다. 본관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박 대령은 수화기를 든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다. 함께 있던 주임원사 역시 사색이 되어 입술만 달싹였다. 이서현 중령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자신의 군용 휴대전화를 꺼내 들었다. 그녀는 더 이상 학교장이나 주임원사에게 말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현장 지휘관 모드로 들어가 있었다. 팀장 박소령인가? 나 이서현 중령이다. 현재 학교장실. 학교장 및 주임원사에게 수사 개시 통보 완료했다. 저항은 없다. 그녀의 목소리는 집무실의 공기를 얼렸다. 1팀은 즉시 본관 3층 좌측 훈육관 황중사 사무실로 진입한다. 황중사 본인은 현재 임관식 뒤풀이 장소인 PX 후방 식당에 있을 확률이 높다. 이 팀이 즉시 신병 확보한다. 저항 시 무력 사용 허가한다. 3팀은 즉시 생활관 구역으로 이동, 박지현, 최미영, 이수진 하사의 신병을 확보한다. 가해자들은 현재 가족들과 함께 있다. 최대한 조용하고 신속하게 분리하여 본관 회의실로 연행한다. 지금부터 모든 절차는 코드 1 증거 인멸 방지 최우선이다. 알겠나? 명심하겠습니다. 이 중령이 전화를 끊는 것과 동시에 본관 복도 밖에서 육중한 군합발 소리와 함께 다급한 외침이 들려왔다. 육군수사단입니다. 모두 현 위치에서 대기하십시오. 박 대령의 집무실 문이 거칠게 열리고 육군수사단 검은색 활동복을 입은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학교장과 주임원사에게 가볍게 목례를 표했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다. 학교장님, 주임원사님, 수사 개시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학교장실을 임시 현장 지휘소로 사용하겠습니다. 두 분께서는 저쪽 소파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요청이 아닌 통보였다. 대령과 원사는 자신들의 집무실에서 졸지에 방관자 신세가 되어버렸다. 박 대령은 자신의 군 생활 20여 년 만에 이런 굴욕과 공포를 처음 느껴보았다. 자신의 부대가 자신의 허락도 없이 외부 병력에 의해 순식간에 장악당하고 있었다. 같은 시각 임관식의 열기가 채 가시지 않은 PX 후방 식당. 황 중사는 다른 훈육관들과 함께 막걸리 잔을 부딪히며 기분 좋게 웃고 있었다. 아, 이번 기수도 잘 키웠습니다. 특히 박지현이 같은 애들은. 황 중사 말이 쾅. 식당 문이 거칠게 열렸다. 축제 분위기에 젖어있던 간부들의 시선이 일제히 문으로 향했다. 육군수사단이다. 낯선 얼굴의 수사관 4명이 굳은 표정으로 들어섰다. 모든 소음이 멎었다.
황 중사 누구인가? 황 중사는 손에 든 막걸리 잔을 그대로 든 채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일어났다. 난데. 무슨 일? 육군수사단 광역수사대다. 황 중사. 지금부터 직무유기, 직권남용, 가혹행위 방조 및 교사 혐의로 체포한다.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황 중사의 손에서 막걸리 잔이 쨍그랑 소리를 내며 바닥으로 떨어졌다. 뭐라고? 이거 나. 너네 뭔데 나한테 이래. 이거 안 나. 황 중사는 거칠게 저항했지만 훈련으로 단련된 수사관 2명이 그의 양팔을 뒤로 꺾어 순식간에 제압했다. 함께 있던 훈육관들은 그저 공포에 질린 눈으로 자신들의 동료가 범죄자처럼 끌려나가는 모습을 지켜볼 뿐이었다. 생활관 구역은 더한 혼란에 휩싸였다. 박지연은 자신의 부모님, 친척들과 함께 자랑스럽게 하사 계급장을 보여주며 웃고 있었다. 우리 딸 정말 장하다. 엄마가. 박지연 하사. 낮고 조용한 목소리가 그들의 대화를 끊었다. 정장 차림의 수사관 배지를 보여준 2명의 남녀가 그들 앞에 서 있었다. 육군수사단입니다. 잠시 저희와 함께 가셔야겠습니다. 박지현의 부모님이 당황하며 앞을 막아섰다. 무슨 일이시죠? 우리 딸한테 왜? 박지현 하사. 상습 폭행 및 가혹행위 혐의로 연행합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라고요? 폭행이라니요? 우리 딸이 그럴 리가. 박지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김민지. 그게 같은 년이. 이모한테 진짜 꼰지른 거야? 그녀는 애써 태어난 척 소리쳤다. 아니에요. 무슨 오해가 있으신 거예요. 저 그런 적 없어요. 모든 진술은 조사실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수사관들은 박지현의 부모를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밀어내고 박지현의 양팔을 붙잡았다. 수많은 가족과 동기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방금 전까지 에이스로 칭송받던 그녀는 수사관들에게 붙들려 끌려나갔다. 그녀의 부모는 지연아, 이게 무슨 일이야? 라고 외치며 뒤따르려 했지만 다른 수사관이 앞을 막아섰다. 부모님, 죄송하지만 지금부터 수사 통제 구역입니다. 본관으로 가셔서 대기해 주십시오. 최미영과 이수진, 박지연의 공범들 역시 각자의 가족들 앞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연행되었다. 임관식의 환희와 영광은 단 10분 만에 공포와 수치심으로 뒤바뀌었다. 이서현 중령은 임시 지휘소가 된 학교장실 창밖으로 이 모든 광경을 차갑게 내려다보고 있었다. 박진수 대령은 소파에 앉아 마른 세수만 반복하고 있었다. 그의 왕국은 이렇게 무너지고 있었다. 수사팀의 움직임은 거대하고 정밀한 기계와도 같았다. 신병이 확보되는 즉시 증거 확보팀이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였다. 이서현 중령이 가장 먼저 지시한 곳은 황 중사의 사무실이었다. 팀장님, 이겁니다. 디지털 포렌식 요원이 황 중사의 책상 서랍 가장 깊숙한 곳을 뒤지다 소리쳤다. 서랍 바닥에는 다른 서류들 밑에 깔린 손으로 마구 찢어버린 종이 조각들이 숨겨져 있었다. 황 중사는 민지의 편지를 찢어 쓰레기통에 버렸다가 누군가 볼 것을 우려해 다시 꺼내 서랍 깊숙한 곳에 처박아둔 것이었다. 완벽한 증거 인멸 시도이자 동시에 가장 멍청한 증거 보존이었다. 이서현 중령은 즉시 장갑을 끼고 그 종이 조각들을 집어들었다. 살려주십시오. 박지현. 피가 거꾸로 솟는 분노를 억누르며 명령했다. 즉시 원본 확보 후 본부 보건반에 전송해. 30분 내로 내용 전체 복원해내. 알겠습니다. 동시에 황 중사의 사무실 컴퓨터 본체와 개인 휴대전화는 즉시 압수되어 현장 포렌식 차량으로 옮겨졌다. 디지털 증거 분석팀이 즉시 작업에 착수했다. 황 중사가 설정한 단순한 비밀번호는 1분도 안 되어 뚫렸다. 검색 기록 복원 중입니다. 나왔습니다. 요원의 목소리가 다급해졌다. 후보생 폭행 사건 처리 절차, 경미한 가혹행위 징계 수위, 수사단 내사 시 대응 요령. 황 중사가 사건을 인지하고 은폐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정보를 찾아본 흔적들이었다. 메신저 기록입니다. 박지현 하사와 나눈 대화 내용 확보. 모든 수사관들의 시선이 모니터에 집중되었다. 이서현 중령도 그 뒤에 서서 화면을 응시했다.
황 중사 박 후보생. 김민지가 널 찔렀더군. 황 중사 안 그래도 걔 이모가 수사단 쪽이라 신경 쓰이는데. 귀찮게 됐어. 박지현. 황 중사 임관식 얼마 안 남았다. 시끄럽게 만들지 마라. 내가 믿는 거 알지? 박지현 명심하겠습니다. 훈육관님. 박지현 확실하게 교육하겠습니다. 이서현 중령은 주먹을 너무 세게 쥐어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것도 몰랐다. 교육. 그 단어가 의미하는 것을 모를 리 없었다. 이것은 황 중사가 박지현에게 보복 폭행을 지시하거나 최소한 묵인, 교사한 결정적인 증거였다. 같은 시각 또 다른 팀이 1층의 낡은 세탁 건조장을 통제하고 있었다. 수사관들은 모든 조명을 차단하고 특수시약인 루미노를 분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자외선 램프를 비추자 어둠 속에서 지옥의 풍경이 드러났다. 팀장님, 이건 시멘트 바닥 곳곳, 특히 배수구 근처와 세탁기 뒤편의 후미진 구석에서 섬뜩한 푸른색 형광 반응이 광범위하게 나타났다. 민지가 흘린 피가 닦아내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흔적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었다. 그들은 민지의 머리채를 잡고 내동댕이 쳤던 벽면에서도 동일한 혈흔 반응을 찾아냈다. 모든 증거는 실시간으로 이서연 중령에게 보고되었다. 찢어진 편지, 살인적인 메신저 대화, 그리고 지워지지 않은 혈흔. 이 중령은 모든 증거 자료를 출력하라고 지시했다. 이제 사냥감을 몰아넣을 모든 준비가 끝났다. 본관 1층의 작은 회의실들은 순식간에 임시 조사실로 바뀌었다. 황 중사, 박지현 그리고 공범들은 서로 격리된 채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박지현은 여전히 오해다, 증거도 없이 이럴 수 있느냐며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있었다. 황 중사는 훈육 차원이었다는 변명만을 되풀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들은 아직 자신들의 사무실과 휴대전화가, 그리고 그들이 피를 흘리게 한 건조장이 자신들의 숨통을 끊어놓을 증거들을 모두 토해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먼저 황 중사부터 데려와. 이서연 중령이 차가운 목소리로 명령했다. 수사관들에게 끌려 들어온 황 중사는 애써 태어난 척, 오히려 피해자인 척 억울한 표정을 지어 보였다. 그는 이 중령이 피해자의 이모라는 점을 파고들어 감정에 호소할 작정이었다. 이 중령님, 이건 정말 심한 처사 아닙니까? 제가. 물론 김민지 하사 이모님이신 건 알지만 이렇게까지. 황 중사. 이 중령은 황 중사의 말을 가차없이 잘랐다. 계급 성명. 황 중사는 순간 당황했다. 자신을 동료 간부가 아닌 완전한 피의자로 취급하는 서늘한 태도에 말문이 막혔다. 중사. 황진태입니다. 좋아. 황 중사. 이 중령은 조사실 테이블에 첫 번째 자료를 던졌다. 방금 전 복원된 민지의 찢어진 편지였다. 살려주십시오. 박지현 후보생에게. 황 중사의 눈동자가 격렬하게 흔들렸다. 이게 왜? 피해자의 1차 공식 보고서다. 이 중령이 말했다. 당신은 이걸 묵살하고 찢어버렸지. 직무유기야. 아닙니다. 그건 사소한 동기들 간의 다툼이라고 판단해서. 다툼? 이 중령은 두 번째 자료를 던졌다. 세탁 건조장의 루미놀 반응 사진이었다. 푸른빛으로 번뜩이는 혈흔 자국이 황 중사의 눈을 공격했다. 이게 당신이 말하는 사소한 다툼의 결과인가? 이건 일방적인 폭행, 아니 린치 수준이야. 황 중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다. 그건 제가 몰랐던 사실입니다. 저는 몰랐다고? 이서연 중령은 자리에서 일어나 황 중사의 코앞까지 다가갔다. 그리고 마지막 증거, 그가 박지현과 나눈 메신저 대화 내용을 그의 눈앞에 내밀었다. 시끄럽게 만들지 마라. 내가 믿는 거 알지? 이래도 몰랐나? 황 중사는 모니터 속 자신의 대화 내용을 보고 숨이 멎는 것을 느꼈다. 내가 피해자의 보고를 묵살하고 그 사실을 가해자에게 알려 보복 폭행을 사실상 지시한 거야. 이 쓰레기 같은 놈아. 이 중령의 절제된 분노가 터져나왔다. 내가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그 경력, 평가 때문에 한 사람의 인생을 지옥으로 밀어넣었어.
이게 대한민국 훈육관이 할 짓인가? 황 중사는 모든 것이 끝났음을 깨달았다. 그는 의자에서 무너지듯 바닥에 주저앉았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임관식만 조용히 치르려고. 그의 변명은 처절한 울음소리로 바뀌었다. 다음, 이 중령은 무너진 황 중사에게 눈길도 주지 않고 조사실 M을 나섰다. 박지현이 데려와. 박지현은 조사실에 들어오면서도 여전히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있었다. 전 할 말 없습니다. 김민지 걔가 이모백 믿고 거짓말하는 겁니다. 이서연 중령은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책상 위에 자료들을 하나씩 펼쳐놓았다. 첫째, 내 공범 최미영, 이수진의 자백서다. 모든 것은 박지현이 주도했다고 일치하게 진술하고 있군. 박지현의 눈이 흔들렸다. 그년들이. 둘째, 내가 교육의 현장으로 사용한 세탁 건조장의 혈흔 감식 결과다. 내가 흘리게 한 피지. 셋째, 어젯밤 내가 민지에게 임관식 선물이라며 때린 상처. 병원에서 발급한 공식 상해 진단서다. 전치 3주. 특수폭행 혐의가 추가되겠군. 내가 낀 그 반지 덕분에. 박지현의 호흡이 거칠어졌다. 그녀는 마지막까지 부인했다. 증거 없잖아요. 걔 혼자 한 말. 넷째, 이 중령은 마지막 종이를 테이블 중앙에 놓았다. 황 중사와 박지현이 나눈 메신저 대화였다. 확실하게 교육하겠습니다. 박지현은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자신이 직접 타자를 쳤던 그 단어를 보고 온몸이 마비되는 것을 느꼈다. 완벽했다. 빠져나갈 구멍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토록 자랑스러웠던 부모님의 얼굴, 에이스라며 치켜 세워주던 동기들의 시선, 그리고 이제 막 달았던 하사 계급장. 모든 것이 한순간에 재가 되어 사라지고 있었다. 아! 그녀의 입에서 의미 없는 소리가 터져나왔다. 아니에요. 그건 그냥 장난이었어요. 장난? 이서연 중령이 책상을 내리쳤다. 내 장난 때문에 한 군인의 인생이 망가졌어. 너 같은 건 군인도 아니, 인간도 아니야. 조사 끝났으니 당장 입감시켜. 이서연 중령은 울부짖으며 끌려나가는 박지현을 뒤로하고 조사실을 나왔다. 차가운 밤 공기가 뺨에 와닿았다. 학교장실에서 창백한 얼굴로 대기하던 박진수 대령과 눈이 마주쳤다. 이 중령은 그를 향해 차갑게 말했다. 학교장님, 이제 시작입니다. 그날의 임관식은 환희가 아닌 피와 수치로 역사에 기록되었다. 육군 부사관학교는 개교 이래 가장 치욕적인 날을 맞았다. 학교장 박진수 대령의 지휘권은 이서연 중령이 이끄는 수사단이 정문을 통과한 순간 사실상 정지되었다. 그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외부 수사관들이 자신의 부하들을 체포하고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모든 과정을 무력하게 지켜봐야만 했다. 학교의 모든 지휘 계통은 마비되었고 오직 육군 수사단의 명령만이 부대 전체를 지배했다. 몇 주 후 군단 보통군사법원 대법정. 그날의 영광을 함께 축하했던 가족들은 이제 피고인석과 피해자 가족석으로 나뉘어 앉아 있었다.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법복을 입은 군판사의 목소리만이 건조하게 울렸다. 피고인석에는 3명의 인물이 앉아 있었다. 황진태 전 중사. 그는 이미 현역 부적합 심의를 통해 강제 전역된 상태로 군복이 아닌 민간인 수의를 입고 있었다. 한때 훈육관의 위엄을 자랑하던 그의 어깨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고 초점 없는 눈은 법정 바닥만 향하고 있었다. 그리고 박지현, 최미영, 이수진. 그들은 하사가 아닌 전 후보생 신분이었다. 임관은 그날부로 즉각 취소되었고 그들은 하사 계급장을 달아본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불명예스럽게 군 신분을 박탈당했다. 그들의 부모는 방청석에서 차마 고개도 들지 못한 채 흐느끼고 있었다. 군검사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 육군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은 물론 한 인간의 존엄성을 무참히 짓밟은 흉악한 범죄입니다. 군검사는 준비한 증거들을 하나씩 제시했다. 첫 번째 증거.
이서현 중령의 팀이 황진태의 책상 서랍에서 확보한 손으로 찢겨진 김민지 하사의 마음의 편지 원본이었다. 복원된 편지의 내용이 스크린에 떠오르자 방청석에서는 탄식이 터져나왔다. 살려주십시오. 피고인 황진태는 군검사의 목소리가 법정을 울렸다. 피해자의 이 절박한 구조 신호를 묵살하고 찢어버렸습니다. 이는 단순한 직무유기를 넘어 피해자를 사지로 다시 밀어넣은 명백한 살인 방조 행위입니다. 두 번째 증거. 황진태와 박지현이 나눈 메신저 대화였다. 시끄럽게 만들지 마라. 내가 믿는 거 알지? 확실하게 교육하겠습니다. 이것이 훈육관과 후보생의 대화입니까? 이것은 범죄를 모의하고 교사한 공범자들의 대화입니다. 세 번째 증거. 세탁 건조장의 혈흔 감식 사진이었다. 루미놀 시약에 푸르게 빛나는 수십 개의 혈흔. 그리고 박지현이 범행에 사용했던 남자친구에게 선물 받았다던 그 딱딱한 반지가 증거물로 제시되었다. 네 번째 증거. 국군 수도병원에서 발급한 김민지 하사의 상해 진단서였다. 좌측 안화골절, 다발성 늑골 타박상, 고막 파열 의심. 전치 3주. 그리고 그 뒤를 이은 정신과 진단서. 급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지속적인 입원 및 관찰 요망. 박지현은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장난이었습니다. 훈련 과정의 오해입니다. 라고 마지막까지 항변했지만 증거의 산 앞에서 그녀의 목소리는 공허했다. 황진태는 그저 잘못했습니다. 임관식만 조용히 치르려고. 라는 말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했다. 최종 선고가 내려졌다. 피고인 황진태. 전 육군 중사. 피고인은 부하를 보호해야 할 훈육관의 본분을 망각하고 오히려 가해자와 결탁하여 피해자를 능동적으로 기만하고 추가 폭행을 교사하였다. 그 죄질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불량하여 징역 5년을 선고한다. 동시에 피고인의 모든 군인연금 수급 권리를 박탈한다. 황진태는 그 자리에 쓰러져 통곡했다. 징역 5년보다 20년 넘게 부어온 연금이 박탈된다는 선고가 그의 남은 인생 전부를 무너뜨렸다. 피고인 박지현. 전 부사관 후보생. 피고인은 동료에 대한 상습적인 폭행, 특수폭행, 가혹 행위를 주도하였으며 징역 3년을 선고한다. 공범들도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학교장 박진수 대령은 법정에 서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이미 군인으로서 가장 치욕적인 처벌을 받았다. 그는 사건 직후 즉시 보직 해임되었고 정식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지휘감독 소홀의 책임을 물어 강등 처분을 받았다. 대령에서 중령으로 강등된 그는 남은 군 생활을 아무런 권한도 없는 정책연구관 신세로 마감하게 되었다. 그의 화려했던 경력은 그렇게 끝났다. 국군 수도병원 1인실. 김민지 하사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모든 재판이 끝났지만 그녀의 시간은 여전히 그 눅눅한 세탁 건조장에 멈춰 있었다. 작은 소리에도 경기를 일으켰고 군복만 봐도 호흡이 가빠졌다. 그녀의 손에는 의병 전역 심사위원회 의결서가 들려 있었다. 군 생활 부적합 판정. 그녀는 이제 군복을 벗을 수 있었다. 도망칠 수 있었다. 민지야. 노크 소리와 함께 이모 이서현 중령이 들어왔다. 그녀는 이번 사건을 완벽하게 처리한 공로를 인정받아 동기들보다 한 발 앞서 대령으로 진급해 있었다. 그녀의 어깨에 달린 무궁화 계급장이 유난히 단단해 보였다. 이모. 저 이제 군대 그만두려고요. 민지가 애써 웃으며 서류를 들어보였다. 전 역시 군인이 될 자격이 없나 봐요. 무서워요. 이 군복이. 그냥 다 무서워요. 이서현 대령은 민지의 침대 옆 의자에 앉았다. 그래. 무서울 거야. 내가 겪은 일을 생각하면 당연해. 이대로 전역해서 평범한 김민지로 돌아가도 그 누구도 너를 비난하지 않아. 너는 이미 군인으로서 가장 용기 있는 일을 해냈으니까. 민지는 고개를 숙였다. 그런데 이모는 왜 군인이 됐어요? 이 대령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나도 너만 할 때 아니 소위 때 끔찍한 일을 겪었어. 여군이라는 이유만으로 수사관이라는 이유만으로 수많은 벽에 부딪혔지.
그때 나도 도망치고 싶었어. 이 더러운 조직을 떠나고 싶었어. 그녀는 민지의 손을 잡았다. 그런데 민지야. 도망치면 그놈들이 이기는 거야. 내가 떠난 그 자리에 또 다른 황 중사, 또 다른 박지현이 들어와서 제2, 제3의 피해자를 만들어내겠지. 난 그게 싫었어. 이 대령은 가방에서 서류철 하나를 꺼냈다. 이거 봐. 그것은 민지가 썼던 찢어진 마음의 편지 복원 사본이었다. 내가 실패한 게 아니야. 너를 지켜주지 못한 이 낡아빠진 시스템이 실패한 거지. 나는 이 시스템을 바꾸려고 해. 그녀는 민지에게 새로운 보직 제안서를 내밀었다. 육군수사단 전입 요망. 떠나도 돼. 하지만 만약 내가 겪은 이 끔찍한 고통을 다른 후배들이 겪지 않게 하고 싶다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도망치는 대신 싸워보는 건 어때? 제가 뭘 할 수 있는데요? 나처럼 되면 돼. 이 대령이 단호하게 말했다. 군사경찰 말입니까? 그래. 우리는 총 들고 싸우는 군인들만 지키는 게 아니야. 우리 내부의 적, 우리를 병들게 하는 이런 부조리로부터도 우리 군인들을 지켜야 해. 우리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야. 너는 누구보다 그늘진 곳이 어떻게 생겼는지 잘 알잖아. 우리에겐 너처럼 아픔을 아는 수사관이 필요해. 내가 그 증거가 되어야 해. 민지는 이모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자신을 향한 무한한 신뢰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의병 전역 심사 의결서를 천천히 구겨 쓰레기통에 던져 넣었다. 그리고 이모가 내민 전입 요망서에 떨리는 손으로 서명하기 시작했다. 어떻게 하면 이모처럼 될 수 있어요? 이서현 대령의 입가에 비로소 그날 임관식 이후 처음으로 옅은 미소가 떠올랐다. 몇 달 뒤 육군 본부 대회의실. 육군의 모든 별들이 모인 최고 지휘관 회의. 이서현 대령이 발제자로 나섰다. 그녀는 스크린에 민지의 찢어진 편지를 띄웠다. 여러분, 이것이 현재 우리 군 인권 상담함의 현주소입니다. 이것은 신고함이 아니라 피해자의 신원을 가해자에게 알려주는 고발함이자 증거를 인멸하는 파쇄기에 불과합니다. 훈육관이 열쇠를 가지고 있는 신고함을 어떻게 신뢰하겠습니까? 회의장이 술렁였다. 한올로 장군이 불쾌한 듯 마이크를 잡았다. 이 대령, 그럼 지휘 체계를 무시하자는 건가? 훈육관의 권위가 무너지면 부대 통솔은 어떻게? 통솔이요? 이 대령이 장군의 말을 잘랐다. 폭력과 은폐로 유지되는 권위는 권위가 아니라 포갑입니다. 지휘관이 부하를 보호하지 못하는 지휘 체계는 지금 당장 무너져야 합니다. 그녀는 다음 장표를 넘겼다. 거대한 QR코드 이미지였다. 저는 오늘 이 낡아빠진 붉은 철제 상자를 대체할 새로운 시스템을 제안합니다. 육군수사단 직통신고 QR코드입니다. 앞으로 육군훈련소, 부사관학교, 장교학교를 포함한 모든 신병교육기관의 생활관, 화장실, 식당, 심지어 PX까지 모든 장소에 이 QR코드를 부착할 것입니다. 이 QR코드를 스캔한 신고는 그녀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압도했다. 중대장이나 훈육관, 학교장에게 가지 않습니다. 지휘 계통을 전부 건너뛰고 즉시 암호화되어 제 사무실 육군수사단 중앙서버로 직통 보고됩니다. 신고가 접수되는 순간 지휘관의 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수사관이 배정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이모가 그들의 삼촌이 되어줄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말하는 새로운 지휘 체계입니다. 격렬한 반대가 있었지만 이서현 대령은 부사관학교 사건의 참혹한 수사 결과를 낱낱이 들이밀며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결국 국방부 장관의 직권 승인으로 이 시스템은 전군에 도입이 결정되었다. 그리고 몇 년의 시간이 흘렀다. 다시 찾은 육군 부사관학교. 훈련을 마친 후보생들이 생활관으로 복귀하고 있었다. 그들의 생활관 입구 그리고 화장실 칸막이 안쪽에는 육군수사단장 직통 신고라는 붉은색 문구와 함께 큼지막한 QR코드가 붙어 있었다. 강당에서 신임 후보생들을 대상으로 한 군사경찰 및 인권교육이 진행되고 있었다. 긴장한 표정의 후보생들 앞에 날카로운 눈매와 단단한 체구의 한 여군이 섰다. 그녀의 전투복에는 김민지라는 이름표와 함께 당당한 중사 계급장이 붙어 있었다. 육군수사단 소속 김민지 중사였다. 후보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곳에서 겪을 수 있는 부조리 예방 교육을 위해 나온 김민지 중사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강당 전체를 울렸다. 여러분은 지휘관의 명령에 복종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명령이 법을 넘어서거나 여러분의 인권을 짓밟는다면 그것은 복종의 대상이 아닌 신고의 대상입니다. 김 중사는 자신의 뒤에 뜬 QR코드를 가리켰다. 여러분의 선임은 왕이 아니고 훈육관은 판사가 아닙니다. 만약 부당한 일을 당했다면 보고하십시오. 만약 그 보고가 묵살당했다면 더 크게 외치십시오. 이 직통 라인을 통해 저희에게 직접 알려주십시오. 저희 육군 수사단이 여러분의 방패가 될 것입니다. 교육이 끝나고 훈련병들이 흩어질 때였다. 한 여성 후보생이 망설이며 김민지 중사에게 다가왔다. 잔뜩 겁에 질린 표정이었다. 김민지 중사님. 말해. 사실은 어제 저희 분대에서 동기 하나가. 김민지 중사는 그 훈련병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몇 년 전 세탁 건조장에서 절망하던 자신의 모습이 어른거렸다. 김 중사의 표정이 부드러워졌다. 그녀는 훈련병을 아무도 없는 옆방으로 데려갔다. 그곳은 과거의 그늘진 건조장이 아닌 시스템이 지켜보는 밝은 상담실이었다. 김민지 중사는 자신의 수첩과 녹음기를 꺼내들었다. 괜찮아. 다 말해. 내가 듣고 있으니까. 그녀는 더 이상 도망치던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누군가의 절박한 목소리를 듣고 그들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가장 강인한 군인이 되어 있었다.